썸남, 썸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조급함을 느끼고 빠르게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2개월 정도 길게 관찰하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일주일파와 2개월파가 썸을 타게 되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립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파는 상대가 너무 시간을 질질 끈다고 생각하고 1개월파는 상대가 나를 아직 잘 모르는데 너무 진도가 빠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고려할 점은 만약 장기 연애를 하게 되면 결국 길게 볼 것인데 일주일까진 힘들어도 최소 2-3주 정도 지켜보면 이 사람과 장기 연애를 할 수 있을지 파악 가능합니다. 따라서 속전속결로 연애를 진행하지 않고 적당히 지켜보면서 연애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 장기 연애로 이어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성별 구분 없이 호감 상대 앞에서 호감 시그널을 보냅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 호감 시그널이 명확히 표현되거나 모호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호감 상대의 눈치가 빠르다면 호감 시그널을 조금만 캐치해도 즉시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 둔감하면 호감 시그널을 팍팍 받아도 뜸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은 호감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반응이 안 나오면 결국 짝사랑을 포기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상대방은 본인을 갖고 밀당했다고 여기고 아예 절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호감 시그널을 좀 더 캐치하는 2가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연애에서 애인을 배려하는 것은 장기 연애를 넘어 혼인 신고까지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애인에게 배려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번. 애인의 시간 존중하기.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애인을 존중하는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또한 애인이 바쁠 때 합의하에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고 연락하기, 편한 시간에 연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번. 애인의 의견 존중하기. 애인의 관점, 의견을 존중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입장이 달라도 애인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소소하게 챙겨주기. 작은 것에서 배려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애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챙겨주거나 애인이 힘들어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일 등이 있습니다. 위 3가지 습관은 애인을 배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애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습관들이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애인이 충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썸을 타다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썸이 끝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취업에 성공해 급하게 바빠졌거나 오랜 시간 썸만 타다가 한순간 현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썸에서 썸이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1번. 연락 빈도를 극도로 줄이기. 부정적인 결말이 보이는 썸은 연락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시간 낭비라 여기고 인연을 끊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이하게도 한쪽이 매달려서 선톡을 해왔는데 연락을 줄이면 무심했던 다른 한쪽이 오히려 매달리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미련을 하나씩 비워나가기. 썸 단계인데도 미련이 남아서 연락을 못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썸 단계여서 더 빠른 손절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다른 좋은 사람과 연락할 기회가 생겼다면 방향을 바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연인이 될까 말까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순간적인 작은 기회들을 놓치지 말기. 우리들은 스쳐가는 기회들을 인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만약 그런 기회들을 10%만 잡아도 인생을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썸이 되는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어떨까요? 찰나의 순간에 찾아오는 작은 기회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이별을 겪은 후 재회했는데 예전처럼 잘 지내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서로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 후 이별했기 때문입니다.
제외할 것까지 계획한 다음 말싸움하고 이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마음속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치유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살면서 감기에 걸리거나 어딘가 아플 때 계속 그 증상에 신경 쓰면 어떤가요?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고 잘 회복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통증을 잊을 정도로 일을 하거나 책 또는 영화를 보면 어느 순간 잊고 지냅니다. 재회했을 때도 비슷하게 다시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실수했던 걸 반성하는 모습, 고치려는 노력을 언급해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의 얼음 같은 감정을 조금씩 녹일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축적되면 빙산을 녹일 수 있습니다. 애틋한 감정이 없다면 재회는커녕 연락처 차단당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재회한 것은 감정이란 불씨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서 장기 연애로 이어가길 바랍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로봇 같은 사람도 이별 후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별 자체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해결책들을 알려드립니다. 1번. 편안한 시간, 공간 확보하기. 이별 후에는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개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전 관계를 삭제하기 위해 상대방과 연락을 끊고 휴식과 회복을 위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번. 감정적 지원을 받기. 이별 치유 과정은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인 또는 전문가를 통해 감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별 조언, 경험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이별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번. 새로운 관심사, 목표 설정하기. 어쩌면 이별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별 후 본인에게 새로운 관심사와 목표를 설정해보세요. 새로운 취미,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할애한다면 본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만족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절님, 저는 이상형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상형이 있어도 잘 못 찾겠어요. 어떻게 하죠? 1번. 자기 객관화를 명확히 할 것. 먼저 본인에 대한 인식,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를 확실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 특징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고 교류할 것. 이상형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친목 활동, 취미 그룹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더려 내상담소에서 매달 진행하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당신이 선호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활용할 것. 현대 사회에서는 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넓은 인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심사, 취향에 맞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SNS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상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활동의 최고 장점은 지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Onul doshi chung hajushi yasugam sahabne dedukdan. Jeyung san yul tong ha istj yu honin shingo hashi gilgi 1 habnada. Istj world membership a gaib hashi mayan. Secret yeung sang. Bonin dung fan yeung sang. Vlog. ASM ar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uit subnada.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 gaib haju se yor.